그래서 각종 SNS 보면 나 호텔에서 찍은 사진, 일상이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사진을 찍어서 볼 필요가 없고 좋은 차 타고 있고 해외여행 떠나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또 거기에 혹할 수 있겠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걸 구별하려면 설득하는 가짜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짜에 속지 않게 되죠. 인생에서 나를 현혹하는 온갖 가짜들로부터 여러분이 진짜면 가짜한테 속을 리가 없다. 방송인 유재석, 그분이 무명 시절 때 길었잖아요. 그분의 무명 시절을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무명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나머지 다 동기 잘 나갈 때 집에서 모든 예능 프로그램 다 녹화해가지고 비디오 넣어서 봤어요. 출연자들끼리 대화하면서 리액션 할 때,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달달 것 같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멈추고 프레이하면서 연습한 거예요. 아무도 유재석한테 출연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유재석은 스스로 연습하면서 출연한 것보다 더 이상의 내공을 쌓게 된 거죠. 그 내공이 결국 지금 유재석을 만들었고, 지금도 유재석 방송을 보면 그때 연습했던 것들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한 방송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할머니가 화투를 치기 위해서 만주벌판을 건너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출연자가 할 때는 하나도 안 웃겼어요. 그때 유재석이 딱 끊었어요.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수많은 만주벌판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화투 치려고 건너는 사람은 유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빵 터진 거죠. 이제 그때 멈추고 자기 했던 것을 그대로 했던 말을 그냥 들려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웃기게 된 거죠. 내게 맞는 한 줄의 영감을 찾아내자. 그래서 우리가 뭐 10시간을 유튜브 보더라도 그 한 줄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루를 보너스로 버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한 줄만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를 남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글 잘 쓰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런데 계속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 계속 써봐. 그럼 잘 될 거야. 멈추지 말고. 그게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았고, 그럼 내가 지금 왜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 글 써야 되는데. 여러분 봤을 때 되게 잘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그 스티브 잡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이 4명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학교 중퇴했어요. 다 중퇴한 사람들이에요. 왜 중퇴했을까? 졸업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먼저 가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빛이 더 빛났기 때문에. 그럼 저는 중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한 6개월 더 다녀서 졸업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본 사람한테 전 어떻게 대답했냐면, 6개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걸 나한테 선물해 준 거다. 6개월 나한테 더 시간을 선물해 준 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사는 일상을 멈추고 어디에 도전하면 좋을까, 이거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삶을 살다가 중간에 멈춘 사람만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이니까 멈춘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걸 전 뜻한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한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거나 뭘 멈출 만한 가치를 찾지 못하거나 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쭉 그냥 가는 거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스펙의 크기는 두려움의 크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부끄럽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했죠. 3년 안에 1억 달성하겠다. 연봉 1억을 3년 안에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식 재테크하지 말고 연봉 재테크해라. 주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연봉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저축하고 어머님 드리고, 딱 첫 해에 뭘 했냐면 강남에 있는 호텔 멤버십 카드를 끊었어요.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딜까? 떼거지로, 호텔 로비, 커피숍. 거기 항상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으면 뭐 대기업 회장들, 중소업 회장들,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애티튜드는 어떻고, 말할 때 어떻게 하고, 리액션은 어떻고, 다 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를 되게 농밀하게 살고 있다. 그 농밀함의 기준을 제가 그때 정했죠. 어떻게 정했냐면, 그걸 제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 놓는데, 하루 1일 1식, 그리고 하루 2시간 운동 독서, 하루 3시간 수면. 이게 제가 정한 1, 2, 3 법칙이에요. 1일씩 2시간 독서, 운동,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이에요. 3시간 수면. 이걸 제가 그때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3년 안에 정말로 연봉 1억을 달성했죠. 의지가 이끄는 일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사색이 이끄는 일상을 살아라. 이제 네가 어디로 가야지 방향을 잡아야지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네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4시간 사색, 4를 추가해서 1, 2, 3, 4 법칙을 추가해서 이제 4시간 사색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질문해야 될 것인가, 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나 개인으로 침잠하면서 나 자신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95kg 나갔었어요. 그래서 완전 비만이었죠. 그때와 지금 제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먹는 음식, 제 일상을 제어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지성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 몸 안에 지방이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지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생 다이어트란 말 있잖아요. 평생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다이어트에 내 시간을 다 쏟고 있다 평생. 내가 먹고 나서 먹은 걸 빼려고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안 먹으면 시간 안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먹고 나서 먹은 걸 빼려고 그거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필요한 걸 못 하고 있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먹는 것과 쓸데없는 걸 제어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은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 3시간 잔다고 하면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하루에 3시간 잔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3시간만 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무엇이 작가님을 3시간만 잠들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나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잠자는 가치보다 잠자는 것 좀 양보하고 그 시간은 사색과 글쓰기에 투자하는 게 저한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웃으면서 하는 희생이다. 결코 슬픈 희생이 아니고, 나를 만나려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 반경 500m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는 멀리 안 간다. 왜냐하면 내 시간 소중하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도 날 안 만나. 네, 친구가 다 떨어져 놨어. 지인이 없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내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살면서 그럴 만한 가치를 쌓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항상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요. 시간 괜찮냐고. 늘 괜찮긴 한데 일단 제 원칙을 잡았으니까. 각자의 원칙을 정하게 된다면 그 원칙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그게 독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독서에서든 글쓰기에서든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현시킬 것이고 당신을 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SNS 보면 나 호텔에서 찍은 사진, 일상이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사진을 찍어서 볼 필요가 없고, 안 찍어도 그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안 찍어도 되는데, 뭔가 좋은 차 타고 있고 해외여행 떠났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또 거기에 혹할 수 있겠죠. 그거 아는 사람이 되자. 그거 알려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걸 구별하려면 여러분이 설명으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면 설득하는 가짜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짜에 속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되고, 인생에서 나를 현혹하는 온갖 가짜들로부터 가짜는 딱 보면 알게 되니까. 왜 나랑 전혀 다른 결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면 가짜한테 속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럽 가본 사람 알겠지만 에펠탑 앞에 가면 에펠탑에서 혼자 서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으면 남 사진 계속 찍어줘야 돼요. 세계 각지에서 온 남 사진들, 정말 제가 한참 찍어주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찍지 마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할 것 같은 연인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당신의 시간을 조금 빌릴 수 있을까요? 그의 전속 사진가가 된 것처럼 엄청 예쁘게 찍어 노력한 거죠.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눕고 막 하면서 막 잘 찍어주려고. 근데 그게 바로 그 말의 힘에서 나온 것이다. 나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죠.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가능하다면.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인문학을 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찰했지만 인문학의 끝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예쁘게 말하는 것이다. 예쁘게 말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부모님 많이 느낄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데 있잖아요. 근데 애가 땡깡 부기 시작하고 막 난리치면 저녁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바뀌면서 이제 예쁜 말이 안 나오죠. 내면의 힘, 뭐 자존감,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학의 끝은 예쁘게 말하기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강의 요청을 많이 받다 보면 제 금액 기준에 맞지 않는 강의 요청을 받으면 되게 애매해요. 돈 얘기하기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예쁘게 말하기 전도사인데 어떤 거절도 좋은 거절은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거절해도 날 싫어하게 돼 있어. 전 근데 그러면서 어 가끔은 거의 돈이 되지 않지만 갈 때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면 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마. "내가 원래 안 가는데 내가 이번엔 그냥 특별히 갑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텐데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얘기해요. 그러면 인제 그 사람은 뭘 느끼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은 나한테 인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데 안 가는데 뭐 내가 의미 있어서 가는 거야.' 이거를 내가 하고 싶었지만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알아차게 되는 거죠. '아 여기를 와 주시는구나. 고맙다.'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얘기해 버리면 인제 그게 전해지지 않게 되겠죠. 보통 아이가 학원에 갈 때 밖에 비가 와요. "우산 가져가."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결과 언어, 결과를 중시한 언어. "밖에 지금 비 오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빈둥빈둥하다가 밖을 보겠죠.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혼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변주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화가 줄어들겠죠. "너 우산 왜 안 갖고 왔어?"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결과를 중시하는 언어를 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산을 왜 안 챙겨 줬어?" 이제 엄마한테 이제 화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반대로 거꾸러지게 된 이유는 중간중간 부모가 결과적 언어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계속 박탈했기 때문에 계속 탓만 하는 거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거 되게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 줬는데. 되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일단 적어 봐요 일단. 내가 하려는 말을 적어 봐요. 글로 쓴 다음에. 왜냐면 글은 계속 수정할 수 있잖아요. 말은 수정할 수가 없지만 글로 써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하면 인제 이거를 담고 그걸 인제 말로 하는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아직 그거를 꺼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더 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를 더 파헤치고 나를 탐험해 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밖으로 꺼낼 것인가 그거를 인제 알아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고생해서 공부하려는 생각은 인제 잠시 접어 놓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의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조합해서 세상에 필요한 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인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아가는 삶을 살면 좋겠고 그 안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더 빛나는 그 지성을 세상에 보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